그저 살아야 했다. 호성이 들리고 화약 연기가 자욱해도 해는 뜨고 꽃은 피었다. 목포항은 여전히 백구 동소리가 가득했고 선술집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또 아이들은 태어났다. 전쟁이 길어지자 전쟁 자체가 일상이 되어갔다. 나는 목포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전쟁이 터지기 전 배가 세 척 있었지만 한 척은 당국에 징발당했고 다른 한 척은 폭격으로 로프가 잘려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렸다. 남은 건 한 척뿐이었지만 자신 있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사업은 다시 일어났다. 나는 지프차를 타는 청년 실업가였다. 당시 목포에서 지프차를 타는 사람은 시장과 해군사령관, 헌병대장 등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내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경제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흐름을 타는 것이고, 둘째는 적당한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종업원들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당한 모험이란 내게 주어진 여건을 살펴 늘 새롭게 도전했음을 말한다. 그 도전은 나를 늘 설레게 했다. 경영 철학이라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실제 경영을 통해 얻은 요령이었으니 내게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또 나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 했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쟁이 터져 집을 뺏기고 오갈 데 없었던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준 사람이 바로 우리 배 선장이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내가 경찰서와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결코 악덕 기업주가 아니니 선처해달라. 고 모두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생각해 준 것에 나는 지금도 행복한 마음이 든다. 그들에게 고맙고 그들의 마음을 얻은 내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다. 징발당한 우리 배 한 척은 정부의 군수품을 수송하는 데 이용되었다. 나도 우리 군을 돕고자 1950년 연말에 해상방위대 전남 지역본부를 결성하여 오재균 씨가 대장이 되고 나는 부대장이 되었다. 우리는 전쟁에 필요한 식량이나 군수품을 선박으로 날라주었다. 해상방위대는 정규군처럼 직접 싸우지는 않았다. 게릴라 소탕 같은 국지전을 돕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방위군이 결성되자 젊은이들의 지원이 물밀듯 이어졌다. 모두 공산치하를 겪어보고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게 이 땅을 내주지 않겠다며 방위군 소집에 응했던 것이다. 해운업을 하면서 나는 자연 해군 목포경비소 장교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해상방위대는 해군 목포경비소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오세동 씨와 박성철 씨다. 박성철 씨는 나중에 해병대로 편입되어 소장까지 지냈고 1980년 신군부 쿠데타 직전까지 내 경호실장을 맡았다. 그는 끝까지 나를 돕다가 5.17 이후 함께 잡혀가 고초를 겪었다. 계급도 박탈되고 사후의 국군묘지에도 묻히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안 됐기에 끈질기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해서 마침내 국군묘지로 옮길 수 있었다. 양순직 같은 이들도 당시 목포경비소에서 만났다. 그는 목포경비소 공보 담당 정훈장교였다. 훗날 나와 함께 평민당에서 활동했다. 바다 위에서 만난 인연이 다시 무트로 이어질 줄은 당시에는 몰랐다. 나는 1950년 10월 목포일보사를 인수했다. 일제시대 남북한을 합쳐서 지방기로는 제일 큰 신문사였다. 전쟁이 계속되자 신문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기자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내게 인수의향을 물었다. 평소 언론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인수했다. 나는 기자들에게 공정 보도를 주문했다. 어느 누구도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로 내걸었다. 한 번은 박숙희 한국은행 부총재가 목포 지방시찰을 왔다가 우리 신문사에 인사차 들렀다. 한국은행 목포지점장과 함께 사장실에 들어선 그는 나를 보더니 사장님은 어디 가셨느냐 고 물었다. 그러자 함께 온 지점장이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앞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그러자 그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사장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날 밤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방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욱이 은행들이 융자를 지역별로 차별하는 행태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 설명했다. 같은 조건인데도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대출이 되고 목포에서는 안 되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내 말을 줄곧 경청하던 박 부총재가 일어나 내 이름까지 거명하며 칭찬을 했다. 나는 오늘 참으로 놀랐습니다.
김대중 사장의 경제 현실 진단은 정확하고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자산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런 인재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과분한 칭찬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더니 한 장의 메모를 쥐어주었다. 한국은행 목포지점장 귀하. 김대중 사장이 요청한 대출권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은행 본점에서 보증을 서겠습니다. 나는 돈도 빌리고 공개 석상에서 칭찬도 받았다. 그날 평소 품어왔던 의견을 정리해 피력했지만 아마 그들은 내가 신문사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더 깊게 들었고 내 논리에 더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나는 목포일보사를 경영하면서 사장님을 내세워 행세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경영에만 모든 힘을 쏟았다. 회사를 안정시켜야만 기자들이 한눈을 팔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신문이 어떤 힘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논조를 유지하며 그래야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나는 2년 정도 운영하다 사업 거점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다시 종업원들에게 신문사 경영권을 넘겼다. 그 후 김문옥 씨가 맡아 오래 사장을 지냈다. 그는 가수 남진의 아버지였고 훗날 목포에서 국회의원도 지낸 명사였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